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힘이,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죽어요. 그냥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살면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다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낭비인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얘는 그런 것입니다. 자식이 돈이 많고 높은 직이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최첨단의 휴대폰을 사줬어요. 그건 접을 수도 있고 진짜 뭐 착 펼치면 뭐 화면도 크게 나오고 별하별 성능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아빠가 그런 건 별로 관심도 없고 그저 전화나 하고 그냥 사진이나 찍고 메시지 보내는 정도로만 사용한다면 그 휴대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조그만 옛날 전화 3G 뭐 조그만 그런 전화에 비할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어떤 전기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기의 힘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확실히 있는 거죠. 잘못 만지면 그냥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전기의 힘을 모터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돌리면은 지하철에 뭐 몇천십 명씩 타고 가는 지하철을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하는 거 전기의 힘이잖아요. 뭐 전기의 힘은 뭐 요새 뭐 자동차도 전기차가 많고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런 확실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 속에도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다. 이건 진짜 너무나 불쌍하고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람한테 있는 마음 중에서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이 뭐냐? 모성애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약하지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굉장한 힘을 발휘해요. 이제 방울뱀이 그 쥐를 잡아먹는데 쥐가 자기 새끼를 키울 때는 방울뱀한테 덤벼든답니다. 오히려 방울뱀이 물어도 까딱도 없고 오히려 방울뱀을 문대요. 그래서 방울뱀이 도망을 간답니다. 오히려 새끼가 있을 때는 호르몬이 그렇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모성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힘을 갖고 있을 때는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제 도반은 이 꽃병에다가 꽃을 이렇게 담아놓고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을 보내주고 꽃이 아주 이쁘다,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차 마시고 나서 그 차 찌꺼기 같은 것도 좀 영양을 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엔 좀 있어라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근데 이 꽃이 보통 뭐 한 일주일이면 다 시들잖아요. 2달이 갔는데도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보다 더한 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늙은 호박, 쭈글쭈글한 호박을 두고 옆에서 사랑에 대한 명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감동적인 명상을 했어요. 너무나 명상이 잘 되고 감사하면서 명상을 했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우연히 보니까 호박이 탱탱해지고 이 쭈글쭈글하지 않은 상태로 변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또 화초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방에 이제 겨울에 주로 방에다 들어놓잖아요. 방에다 들어놔서 이제 화초가 살고 있었는데 어떤 마음씨가 아주 모진 여자가 있잖아요. 남편도 스님을 꼬셔가지고 자기 남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뭐 굉장히 아주 뭐 분란을 일으키고 막 괴롭히는 사람, 아주 마음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우연히 그 방에 와서 자고 가게 됐는데 하룻밤 만에 거기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화초가 커피색처럼 누렇게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다 그냥 쓰레기통에서 집어넣을 수밖에 없더래. 다시 살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있어도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여자가 하룻밤 자고 갔는데 그 화초들이 이렇게 아주 쑥대밭이 됐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그게 더 발전하면 퀸텀 물리학에 다 나오잖아요. 과학적으로. 첨단 과학에서 이미 확실하게 밝힌 내용이죠. 관찰자의 이론. 빛이 직진하다가 왜 빛이 직진하지 하니까
파동처럼 이렇게 가다가, 빛이 어떻게 파동처럼 가는가? 했더니 직진으로 쫙 가더라는 관찰자의 효과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우리 생각에서부터 비롯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쟁이 일어났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고 가자지구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정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남을 얘기할 거 없어요. 내 눈앞에 보이고 내가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은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도 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또는 대인관계가 안 좋다거나 또는 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원인은 다 나한테 있고 나의 전생에서부터 전전생 오랫동안 산 뭔가의 문제가 나한테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화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저는 연불을 추천합니다. 언제든지. 연불은 그 부처님이 되기 전에 아미타불이 되기 전에 법장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비구 스님이 무려 48가지나 되는 큰 소원을 발언을 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내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무조건 극락세계로 가게 만들겠다 이런 각오를 하시고 그런 걸 48가지나 이거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지 할 정도로 엄청난 원을 세워서 정말 그런 원력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 되냐고요? 분명히 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미국의 선지식이었던 레스터 레문슨이라는 분도 그렇게 사랑을 키워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레스터 레문슨에 대해서 뭐 99가지 명언이라든지 그분이 하신 그 행적, 릴리즘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한 번쯤은 다 레츠고 해가지고 다 집어내 던져라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로 깨달음을 얻었던 것은 다 의사가 이제 집에 가서 죽을 준비나 해라 가지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버진이라는 아가씨랑 풀밭에서 이렇게 포옹하고 누웠을 때가 너무나 행복하더라. 근데 지금은 이미 그 여자는 남의 여자가 되고 전혀 사랑하지도 않아. 근데 왜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야. 내가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면 사랑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모든 걸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한 게 아니죠. 죽음이 가까워온 사람으로서 모든 걸 다 냈고 아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거예요. 강력하게 한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똑같은 일도 풀로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고 전신전력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한 20%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는 보통 하면 한 50% 이상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뭘 하면, 집중하면. 근데 그분은 죽음이 가까운 사람이니까 전력을 다해서 했어요. 전력을 다한 게 제가 해보니까 80% 이상 하면 그 전력을 다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책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80%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테니스 선수를 키우는데 감독으로서, 지도자로서 80% 이상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제일 많이 허망하게 느껴진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중학교 교사일 때 우리 선수끼리 전국대회에서 바라고 바라는 우리 선수끼리 결승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남들은 와서 축하한다 그러고 너무너무 뭐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시골에 있는 어느 학교 교사가 선수 3명을 데리고 나와서 둘이 결승해서 딱 붙었으니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는가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학부모가 나하고 관련 없는 학부모가 나하고 식사하러 가재. 근데 뭐 나하고 관련 없는 내 학부형도 하는데 뭐 밥부터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갔어요. 근데 난 서울에 있는 한정식집을 처음 가봤어요. 그때 갔더니 진짜 영국 신사 같은 그 정복을 입은 사람이 코너 돌 때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식사하고 나중에 뭐 수표도 한 장 주더라고요.
이걸 왜 받습니까? 안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 게임 한번 해달래.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그때 느끼겠더라고요. 자기는 코치를 4명을 쓴답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새벽에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점심에 한번 쓰고, 학교 끝나면 오후에 한번 쓰고, 밤에 한번 쓴대요. 그런데도 우리 애들은 8강에도 못 올라갔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쳤길래 3명 데리고 나서 둘이서 결승에 올라갔습니까? 하고 정말 탐보를 하면서 물어봐서 나중에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게임을 하러 갈 테니까 한 번만 게임 중 한 번만 붙여주십시오. 나중에 왔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게임 한번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 선수가 나가서 4강이 들었어요, 정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이라는 것, 정성을 들이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사랑하는 마음을 저는 사랑이라면 남녀 간의 사랑도 있으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표현하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감사한 생각을 정말 하면서 연부를 하시고 감사한 마음 가운데서 명상을 하시면 왜 효과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괜히 이거저거 찾지 말고 뭐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감사하세요. 깊이 감사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피력이 펑펑 쏟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